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안녕하세요. 네, 전남 부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장경태 의원 요새 바쁘시죠? 네, 고생 최고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임위 국정감사도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3941님께서 요즘 정치판 왜 이래요? 전 국민 듣기 평가 시키더니 이제는 역사 공부 시키네요. 역사 공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천하람. 일단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게 네. 한동안은 또 저희 당원당규 교육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공부 막 시켜요. 너무 시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정진석 위원장께서 뭐 공부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입에서 공부하세요 나오면 이거는 이미 망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위가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됐다. 뭐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는 사실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왜곡해서 왜곡하냐 호도하냐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다르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진위와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진석 위원장의 얘기를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뭐 이제 너무 이제 내분이 심하고 뭐 이제 난장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국가를 찬탈당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지 말자. 플러스 이제는 국력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전쟁했잖아요, 사실. 아니 뭐 했죠. 우리가 군도 있었고 사실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광복군도 있었죠. 그럼요. 헌법상 우리가 이제 이어받고 있는데 광복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정말 정확하게 이제 잘라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땠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가지고 일본이 조선왕조랑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사실 네. 전쟁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오해될 만한 빌미를 너무 많이 준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100년 전에 이완용의 주장을 2022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 논리 자체가 너무 국력이 약해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친일 매국 세력의 인식이고 주권 찬탈의 명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나서 과연 일본의 여당 대표인지 조선 총독인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전후 맥락을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전후 맥락이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의 표현이 좀 과했다면 사과드린다. 이 정도 요구한 표현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계속 이러니까 자꾸 개사과 이후로 왜 이렇게 사과하시는 걸 못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과는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근데. 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진석 비대위원까지 논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 더 나빠요. 굉장히 안 좋죠. 빨리 사과하면 사실은 금세 넘어갈 수 있는 이슈들이고, 사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만큼 사과하면, 국민들이 그냥, 그래, 뭐 어느 정도는 또 봐주고 넘어가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냥 사과한다는 것 자체를 또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렇죠. 미안하게 사과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진짜 좀 안 좋고요. 아까 사실 장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가해자 중심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가 좀 혼란했을 수는 있겠죠. 네. 아니 나라가 혼란하다고 항상 식민지배를 당합니까? 아니거든요. 침략자가 있어야지 식민지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나라가 혼란해도 그 안에서 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스스로 또 체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일본의 침략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걸 아주 세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민당 간사장이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데 정부 여당의 대표가 일본 자민당 간사장 이 얘기했어도 난리 나죠. 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으니 뭐 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선배님께서 정치인들이야말로 역사관 좀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고요. 조성빈님 구한말에 나라가 뭉그러졌어도 그게 일본 침탈의 정당성으로 해석되는 말은 우리 정치인이 하면 안 되죠 얘기합니다. 1414님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하면 칭찬하는 그런 양당 기대합니다. 혁신구역 코너 잘합니다. 이야기 듣기 편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좀 사과를 잘못하면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쓸 시간이 없어요. 오늘 금리 올랐고요. 환율 계속 그렇고요. 외환위기 온다는 거 아닙니까? 침체 올 가능성이 99%라고 하지 않습니까? 98%에서 1% 올랐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원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병호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또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고를 했습니다. 또라는 의미를 보면은 결국 이 여러 차례 이런 보고 수차례 연락 보고가 있었다는 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네. 실제 이 법사위 국감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박주민 의원이. 근데 여러 차례 수차례 하지 않았냐 했더니 본인은 뭐 잘 모르겠다.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감장에서 이런 위증이거나 이 어떤 발언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당연히 고발 조치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렌식 할 용의가 있냐 했더니 또 그것도 모르겠다. 계속 이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감사원은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죠. 대통령실에 이렇게 하명, 감찰 왜 이렇게 감사원이 비상식적인 칼춤을 추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요. 여러 지금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이용 기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사무총장은 여당의 일원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일원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정부에서 멀어 보이면 공정해 보인다. 이렇게. 당연하죠. 근데 마치 저희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사람인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하면은 저로 하여금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왜 감사원 사무총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원 사무총장을 알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전임 누구였죠? 전전임 몰라요. 아니, 모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마 뭐 80을 사신 분도 감사원 사무총장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냐라고 여쭤보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의 어떤 충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게다가 이탄희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뭐 이거 한 적 있냐.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 하는 게 보여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원래 이제 단골 멘트인데 이럴 경우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최근에 있는 일이고 이러니까 되게 정직하지 않게 답변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지금 천하람 의원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가 야가 아니고요. 정부예요.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럼요. 타격 입어요. 그리고 감사원은 심지어 저희 정부의 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도 심지어 저희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께서 오히려 감사원이랑 연락하지 마라. 감사원 독자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감사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라고 세게 저는 내부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상식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사참사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참사, 외교참사, 국방참사, 또 교육참사까지 참사 5연타 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사라고 네.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요. 참사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격과 이런 여러 가지 국익을 훼손하는 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참사 저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어느 하나 지금 이 갑자기 일제고사 부활하겠다.
갑자기 고교 서열화나 이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들 갑자기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은 저희가 존중하는데요. 최소한 논의를 좀 하시고 이 교육 전문가 간담회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밀 합동군사훈련 논의를 하시고 하시던지요. 뭐 전혀 지금 한밀 합동군사훈련 일본 도쿄 앞바다나 하와이에서 해왔던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동해상에서 한다? 말이 됩니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제가 뭐 너무 현안이 많아서 일일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부하시기 너무 급급하세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니 뭐 짧게만 반박하면요. 이게 일제고사라는 표현 정확하지 않고 이게 그 원하는 학교에서만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게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지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방금 한미일 연합훈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얘기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인 자책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극단적인 자책골을 넣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저희가 약간 자책골 넣으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태클해가지고 약간 저희가 오히려 PK를 먹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백태클 3번 했어요.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거는 뭐 저희 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가리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해에서 하는 것도 이게 무슨 독도에서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독도에서 180km 떨어져 있고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독도보다 일본이 더 가까운 데서 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면 동해에서 하느냐? 아니 대북 잠수함에 대한 초계 능력 이런 거 하는데 동해에서 해야죠. 대북 잠수함이 지금 동해상에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빼고 갑자기 무슨 극단적 친일이니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하려 그러고 이거 심지어 한미일 국방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협의한 걸 가지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반박할 게 많은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지점만 딱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본 군대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미군과 이 일본 자위대 간에 이 군사훈련 한다. 일본은 영해안에서 한다. 저희 상관할 바 아니죠. 알아서 하는 거죠.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한다. 그거는 우리 자위권의 발동인데 한미일이 합동으로 이 훈련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까지 와서 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다 구조와 수색에 대해서 방어형 훈련이 인도적 훈련이 주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격까지 하는 공격형 훈련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동안 방금 이 독도로부터 이 185km면 일본으로부터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제주도 작년 초만 해도 제주도 남동쪽 해양조사선 왔을 때 제주도로부터 130km였습니다. 규슈에서 더 가까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 경비함이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넘어오게끔. 그만큼 그렇게 따지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370km인데 180km까지 독도에 접근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하나도 훈련을 하는 거랑 우리랑한테 허가 안 받고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자, 몇 킬로까지는 네, 어느 하나 이 공격형 훈련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까지 들어와서 일본해라고 적시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도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북위험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죠.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신 거 말이 안 된다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조금 국민들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 좀 감사원에서 유념해야 됩니다. 특별히 민간인 시절까지 거의 사찰한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좀 명확한 해명 필요합니다. 공수처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 과방위 국감으로 가볼까요? 과방위 국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여전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언론 장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 역설 의혹에 대해서 이 역설을 한 사람의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보도한 MBC를 난데없이 잡으시면서 여러 가지 뭐 MBC 민영화 또 YTN 민영화 등의 공수표들을 날리고 계시고요. 수차례 이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시는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 국감 과정도 좀 제대로 된 방송 정책이나 여러 5G를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신지 혹은 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 좋은데 계속 그 부분만 공격만 하시니까요.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공격할 거는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도 뭐 MBC한테 너무 그러고 이런 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다만 뭐 오늘 있었던 이슈인가요? 네. 그 MBC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역을 쓰면서 대역을 표시 안 한 부분. PD 수첩에. 예, 이런 거는 진짜 좀 잘못됐죠. 그런 거는 좀 도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MBC는 잘못됐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사과문 게재했고요. 네, 잘 했고요. 근데 네. 애초에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해 가지고는 아쉬운 게 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언론중재법 논의 이런 것들에 힘을 쓰느라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냥 계속 서로 핑퐁 게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좀 공영방송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역 실루엣도 기분 나쁘시죠? 저희는 마약 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의 수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 실루엣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사과 방송 하나 하면은 민주당 그래도 참고 이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존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자세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일 아마 국감에서 방심위 할 때 많이 다룰 텐데요. 분명히 이 부분 적절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네.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취지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촛불 집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바는 없는데요. 어찌되었건 퇴진은 여러 가지 하야보단 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야는 대통령직으로서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퇴진은 윤석열 정책에 대한 퇴진,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한 퇴진, 또 윤핵관 세력에 대한 퇴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취 또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퇴진입니다. 진지를 좀 물러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저희가 탄핵까지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가급적이면 모든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국익과 국격이 훼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정책에 대한 퇴진, 세력에 대한 윤핵관의 퇴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는 정책에 대한 퇴진으로 얘기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 계속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유 말장난은 조진석 대표님만 아니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제 아주 저질의 정치인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하는 게.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불가능해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협치 뭐 크게 노력하는 거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주장에 설득당하거나 가끔씩 동의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저희 당의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라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저희가 협의를 합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적과 적의 형태로 대치하자라는 얘기죠. 게다가, 아니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본인이 스피커를 갖고 있는 분이 굳이 집회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게 어떤 정말 사회적 약자라거나 뭐 보이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고 사실 자기 진영이잖아요. 그냥 본인에게 환호해 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황교안 대표 때 하던 거죠. 가가지고 다 동의하는 사람들 앞에서 팬클럽인 거죠, 사실. 팬클럽 가가지고 한번 화끈한 얘기 한번 해주고 환호받고 자기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고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면서 본인 장사만 하는 거의 뭐 최고 저질의 정치 행태를 우리 김용민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자주 가셨고요. 김문수 이번에 또 경산호 저는 위원장. 그런 것도 좋지 않게 봅니다. 당연히. 네. 아니 이번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님께 수령님께 충성하냐라는 질문을 또 답하셨다고요. 저는 이런 정말 진짜 수준을 얘기하려면 이런 좀 수준 낮은 분들 제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수준 낮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 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책 정권의 정책 퇴진하십시오. 네. 천하람 장경태 두 분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가부 폐지에서
여성 인권 챙기겠다 얘기하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모셔서 직접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